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가족, 신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 3년 차,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순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입니다. 30대 중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꿈꾸던 여성입니다. 지연은 3년 전 지금의 남편인 민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수는 1살 연상으로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적어도 지연에게는 그랬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민수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 때면 항상 곁에 있어줬고 내가 평생 지켜줄게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부모님은 민수가 좀 가볍게 보일 수 있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 말 하나만 믿었어요. 지연과 민수의 연애는 2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하객들 앞에서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내 아내를 평생 웃게 하겠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눈물도 없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행복이 자신에게 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 초기 지연은 민수와의 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연을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지연은 그 따뜻한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가정이라고. 민수는 작은 선물로 지연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지연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 오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지연이 추운 날씨에 손이 시렵다고 하자 귀여운 장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수가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야근이 잦아졌고 출장이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처음엔 지연도 이해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면 지연은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점점 민수의 부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정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고 지연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수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골랐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속옷 서랍에는 갑자기 새 속옷이 가득했습니다. 출장을 간다는데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챙기는 걸까? 지연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수는 날 사랑해.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수가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운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민수의 노트북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행동이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 계획서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자료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고급 레스토랑 예약 문자, 그리고 한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자기야, 나 이번 여행 진짜 기대돼. 우리만의 여행.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 언제까지 숨겨야 돼? 지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입술이 떨리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가,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지연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와 함께한 시간들이 지연이 혼자 집에서 그를 기다리던 시간들과 겹쳐졌습니다. 민수가 야근이라던 날, 사실은 그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출장이라던 날, 호텔에서 그 여자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지연은 자신의 지난 3년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간 지 3일째 되는 날, 지연은 마트에서 시어머니와 한 젊은 여성이 함께 장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은 노트북에서 본 메시지의 주인공, 민수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두 사람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댁이었고 앞마당에는 분명 출장을 갔다던 민수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배신, 기만,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밤새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서야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사람이었나? 며칠 후 지연은 민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장 잘 끝났어? 힘들었지 뭐. 나중에 얘기하자.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민수의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까지. 지연은 모든 걸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다음 날 지연은 결심하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수가 나왔고 그 뒤로는 수건을 두른 채 머리를 말리고 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너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해해. 너 많이 놀랐지? 근데 우리 아들이 사람 마음을 얻은 게 그렇게 큰 죄니? 너랑은 좀 맞지 않는다고 늘 말했잖니? 애도 없고 아직 젊은데 새로운 삶 시작하면 되잖아. 지금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요. 지연의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하나로 인생 망치지 마. 그쪽도 책임 못 질 거 알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지만 배가 당기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지연은 며칠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괜히 상황 키우는 거야.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다 조용히 정리될 일이야.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연이 문제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댁 근처 집을 얻어 동거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들의 동거 비용까지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받은 상처는 단순한 외도의 충격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철저한 외면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함께 지연을 찾아왔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아드님과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인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 속에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졌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그 누구도 믿지 않더라도 아이만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지연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사진, 증거 수집. 지연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요양하며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결혼이 제게 준 상처보다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잃었는지가 더 무서워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고 희생이었고 외면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끝내야 할 인연을 붙잡는 건 과연 용기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